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항상 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했어 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과거도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고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합리화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서울대 입결 막 이번에 서울대가 펑크가 났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앞으로 이 의치한 시대인데 지금도 가면 갈수록 이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한의대를 과거에는 1.5였으면 충분히 붙었는데 이제는 1.3도 겨우 붙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니까 그만큼 내신이 더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 중요해진 만큼 경쟁이 세질 거고 내신의 컷이 뭐 이제 1.3에서 1.1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넣을 때 작년 입결만 또 보면 안 되고요. 재작년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전형이 바뀌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거 수시에 대한 팁인데요. 첫날에 지원하지 마세요. 첫날에 지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경쟁률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간 경쟁률, 첫날엔 경쟁률이 몇이고 그 다음 어땠고 이거를 보고 올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첫날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세다? 그러면은 최종 경쟁률이 비슷해도 입결은 올라가요. 왜냐? 첫날에 넣는 애들은 정말 자신 있는 애들이 넣기 때문에. 근데 자신 있는 애들이 많이 넣었다는 건 허수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의 경쟁률이 높으면 넣은 것을 고려를 해보고 후반부에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건 펑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똑같아도.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작년 실시간 경쟁률은 어떻게 구해요?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SN 독학기숙 학원에 저희 학습단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또 참고할 수가 있을 거니까 잘 분석해서 좋은 입시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과목씩 하나씩 그냥 짚고 가볼게요. 국어는 저는 화법과 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팁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출을 푸셔도 되고 안 푸셔도 돼요. 그 대신 작년 기출만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그럼 화법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항상 화법과 지문 세 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쫙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이제 독서랑 문학인데, 문학의 경우에는 EBS에서 연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EBS를 반드시 참고하는 건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홍보가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걸 얘기하는 거니까, 김동호 선생님이 EBS 이클이라고 있어요. 수특변, 수한 편이 있는데, 수특, 수한 편을 인강을 낼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맞춰서 들으세요. 그리고 김동호 선생님의 강의가 약간 다소 좀 개괄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행하는 강좌로 강민철 선생님의 무슨 필기 노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충해서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을 준비하면 웬만한 이감이라든지 뭐 한수 뭐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계 지문이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대신 기출은 먼저 무조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를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강민철 선생님의 뭐 강기분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도 좋고,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기출은 한 번만 훑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사설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약간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래서 기출을 한 3-4번씩 곱씹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같은 지문 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보라는 거야? 뭐 기출만 보면 실력이 안 늘잖아, 이럴 수 있는데 늡니다. 늘어요. 왜 느냐면 기출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제된 지문이에요. 그리고 그 정제된 지문을 또 아주 훌륭한 문제로 만들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못하니까 강의를 들으면 좋고, 특히 이제 꿀팁을 좀 드리자면 독서 지문 하나가 다 중요해요. 문장 하나가 왜 여기다 쓰였는지, 이 문장이 앞으로 어떤 거를 설명하려는 그런 성격의 문장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용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지, 이런 점들 다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실제로 지문을 만났을 때 이쯤 되면은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군 하면 실제로 나와요. 이쯤 되면 출제 포인트가 있겠는 걸 하면 실제로 출제가 돼요. 그런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가면 시간 단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네. 화제가 혹시 선택한 이유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업무 좀 어려웠죠. 그리고 화법이 재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면 화작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독서를 공부하면서 그냥 거의 마스터가 됩니다. 그 대신
등급 컷이 높아요.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 엄매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공부할 게 좀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등급 컷이 여유가 있고 표점도 뭐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활에서 공부를 할 때 국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국어는 한 3,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타임에? 아침 타임에. 이게 국어 공부를 할 때 수능 시간표대로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하면 10시면 국어 공부 끝인데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오늘 오전 시간 하루 종일 국어를 쏟아서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2시 전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강민철 선생님의 인강민철이라고 있어요. 그 엔젤을 하루에 뭐 데이 3개씩 푼다든지, 그리고 가볍게 오답 노트하고 뭐 김동호 선생님의 뭐 EBS 정리 듣고, 그렇게 하면 연계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해본다든지, 뭐 간쓸개를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훌쩍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약간 수학은 파트를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네. 개념 정리를 할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미 그 현역 때 공부가 다 돼 있었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 개념은 현역 때 돼 있었죠. 개념 정도는. 근데 이제 개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수학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처음에는 완벽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냐. 문제를 풀다 보면 찾아내는 경우가 한 50% 되고,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는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 인강에 보면 개념 강의도 있고, 뭐 현우진은 뉴런도 있고 하거든요. 뉴런을 들어보면 자신이 알고 있던 개념이 빵꾸가 나 있는 걸 확인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빵꾸가 5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르는 것도 빵꾸예요. 왜냐하면 그 활용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피상적으로 개념을 알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더 깊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서 뭐 수학 1에 보면은 뭐 등차수열 얘기 나오잖아요. 그 등차수열 보면은 등차수열 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등차수열 합을 단지 공식 외우고 있으면 그건 개념이 빵꾸가 있는 거예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뭐 홀수 번째 항들의 합하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다른 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개념 강의는 유런이면 충분해요. 시발점하고.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 뭐 추천할 만한 강의가 있을까요? 엔제는 제가 아주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한성원 선생님의 사회규칙. 시즌2는 좀 별로였어요. 시즌1이 되게 좋았고, 입문용 엔제로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은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드릴은 3, 2, 1 이 순대로 풀었는데, 드릴 3, 2, 1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괴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역부족이다 싶으면 중간에 끊고 징검다리 역할하는 이 엔젤 하나 더 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정병훈 선생님인가요? 그분의 뭐 엔젤도 좀 풀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엔젤을 풀 때 너무 한 문제 한 문제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뭐 현우진 선생님은 다 문제를 풀라고 만든 거야, 다 풀어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정작 본인의 점수가 뭐 70점인데 지금 100점을 가기 위한 문제를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84점이라고 해도 그런 계란한 문제는 일단 스킵하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절약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선 넘었는데 하면은 넘기시면 됩니다. 예. 실전 모의고사는 교재나 뭐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실전 모의고사는 킬캠만 풀었는데요. 괜찮았어요. 기출은 저 같은 경우는 수분감을 들었는데, 현희 선생님의 수분감이, 그거는 모든 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풀 때 다 풀면 가장 좋은데, 정시간이 없으면 그 지수로그 파트에 되게 뭐 활용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적당히 대표성 있게 몇 개만 풀고 넘겨도 됩니다. 근데 수분감을 대할 때 중요한 태도가, 그건 아카이브지 그게 뭐 엔제고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때 가볍게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한 2번 정도 훑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맞춤 문제는 안 봐도 되고요. 틀린 문제는 보는 건데, 맞춤 문제 중에서 5분 이상 소모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별표 쳐놓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보면 기출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10분, 20분 막 붙잡고 막 이거 왜 안 풀려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돌파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결론은. 네. 영어나 한국사 뭐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한국사는 김종훈 선생님의 파이널 특강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들어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9평 때 4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의 경우에는 조정희 선생님을 제가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영어는 엔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수학보다 훨씬 더. 제가 느낀 건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정식 선생님의 믿어봐 문장편, 믿어봐 글편 이 두 개 듣고 그것도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방법론이 어느 정도 익혀졌다 싶으면 중간에 끊고 바로 엔제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엔제는 이명호 선생님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조정식 선생님 엔제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엔제 중에서. 그걸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엔제가 있으면 하루에 일주일씩 다 푸십시오. 이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영어를 정시로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안 내도 돼요. 어차피 못 내는 것도 알고 있고. 하루에 4문제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4, 7에 28, 28문제인데 28문제면 우리 영어가 듣기 빼고 28문제가 있죠. 딱 그 실전 모의고사 1회분입니다. 그거를 쭉 끝까지 푸세요. 그리고 그걸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면은 그날 공부는 끝난 거예요. 물론 믿어봐 문장편 그거를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고 가정할 때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실전 모의고사 하나씩 푼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고난이도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수능 때 제가 95점 받았거든요. 물론 난이도가 쉽긴 했지만 엔제를 풀면 한두 달 안에 등급 하나 정도 오를 겁니다. 수능에서 비슷한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게 다 논문에서 발췌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The day is your day. 그날 니날 그거 실전 모의고사 좋으니까 풀어보시고 이명호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좋아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개만 풀었어요. 지구과학은 혹시 어떤 선생님 듣고 어떤 교재 받는지 좀 지구과학은 오지훈 선생님 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많이 가장 혼란이 있었던 게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특징이 개념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문제도 되게 잘 풀려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털려요. 왜 그러지? 왜 그러느냐?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본인의 이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엔제를 통해서 키울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요새 또 주의를 드리는 게 이 요즘 엔제가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하고 너무 안 맞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어떤 선생님 엔제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제는 한 3권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오진 선생님의 실전 문제, 엄영대 선생님의 엔제, 그리고 김지호 선생님의 뭐 문제 테크닉인가요? 문제 솔루션? 뭐 그런 엔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개 풀었는데 뭐 그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엔제는 좀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가능한 많이 푸세요. 이번에 수능 전까지 모의고사를 100개를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게 모의고사를 풀면 풀수록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구과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낯선 게 나오면 그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실전 문제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엔제는 적당히 하고 그리고 개념을 5회독 정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 5번 보는 거니까 1, 3, 5, 7, 9 이렇게 해서 그 달마다 보면 좋겠죠. 그 정도? 그러면은 그 수능 성적이 결론적으로 얼마 나왔죠? 4합 11이었는데 3합 4로 왔고요. 국어가 4였어요. 근데 이번에 국어가 1이 나왔고 그다음 95점, 96점이었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수학이 3등급이었는데 84점으로 1등급 턱걸이에 나왔죠.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랐고 생명과학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의 경우에도 제가 그때 39점이었나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44점 받았으니까 좀 올랐다고 할 수가 있죠. 엔수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엔수가 어떤 의미였던 것 같나요? 이거 같아요.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빛나던 순간이 있었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것, 그게 엔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엔수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되게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이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신기루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 엔수는 1년인데 뭐 인생 요즘 100세 시대, 120시대 이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엔수 생활은 전체 인생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니까 엔수만큼 더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경험 속에서 엔수 생활이라는 그 첫 번째 경험, 그 경험이 빛나게 돼야지 앞으로의 수많은 경험들도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저는 그런 게 엔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제 사회로의 관문이 여러분들을 향해 펼쳐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중물. 그러니까 여러분 건툴비입니다. 예, 나만의 길을 찾아가세요. 부모님이 진짜 대견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평범한 아들이고. 네. 그렇죠. 축하합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 하나. 이제 제가 N수 생활하면서 스스로에게 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뭐 좀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그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항상 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너무 부족했어 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과거도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고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합리화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최선이 맞아요. 제 결론은.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리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매몰되지 말고. 네, 그리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네, 건투를 빕니다.